그날 난 정말 연 없는 삶을 살다 간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에게 20만원, 30만원 이런 용돈 말고요, 200, 300 이렇게 생활비를 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엄마 난 춤추고 싶어, 나는 운동하고 싶어, 난 정말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엄마 난 정말 공부하고 싶어, 이렇게 말했을 때 마음껏 해봐요. 엄마가 아빠가 다 밀어줄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자본이 없으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 부자를 부자로 만들어 주다가 여한 많은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죽을 때까지 써야 되는 생필품 좋고 쌉니다. 그러면 몰라서 못 쓰지, 안다면 안 쓸 수가 없는, 그러면 소비자는 몰려오고 그 소비자 멤버십이 우리에게 캐피탈, 자본이 되어서 우리 같은 서민들이 유일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도구,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애통이라는 기회를 잡으시고 균형 잡힌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분명히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소심해서 겉으로 접니다 이렇게 못하고요, 속으로 오늘 그 한 사람은 바로 접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남들 다 잘 때 일어나서 새벽 시장을 다니면서 돈을 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1년 더 열심히 살면 뭐가 달라질까요? 2년 더 열심히 산다면 뭐가 달라질까요? 3년 후에는 현상 유지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애통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을 끝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상한선이 있어서 월 5천만 원까지 벌고 그 다음부터는 일을 하지 않아도 나는 이 수당을 죽을 때까지 받고 내 3대까지 상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거리는 똑같구나,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만 다르구나,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처럼 결승전까지만 들어간다면 모두 성공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렇다면 난 빨리 끝낸다, 난 빨리 자연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도 나오지 않는 제 옷가게를요, 단 하루도, 아니요 단 한 시간도 더 이상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만두고 그때부터 제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가서 발라보고 먹어보고 써보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첫 달에 딱 한 번 수당을 탔습니다. 얼마 탔을까요? 네, 69,000원 탔어요. 둘째 달에도 딱 한 번 탔습니다. 얼마 탔을까요? 조금 올랐습니다. 71,000원. 셋째 달에도 딱 한 번 탔습니다. 또 오르긴 했어요. 73,000원. 그러니까 제가 옷가게를 그만두고 다단계에 빠져서 3달 동안 20만 원을 번 겁니다. 거금 20만 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들이 뒤에서 왜 저러냐고, 잘하던 옷가게를 그만두고 20만 원 벌었대. 20만 원. 눈빛도 이상해진 것 같아. 드디어는 미친 것 같지 않아. 미친 것 같아. 저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남편이 또 주식을 했나봐,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나봐, 1억 천금을 꿈꾸는 것 같아, 정말 별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지 알아봤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저를 힘들게 하진 않았습니다. 알게 될 거야. 어떻게 알게 될 걸까요? 제품을 써보면 분명히 내가 이게 어떤 마음인지 알게 될 거야 하는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녔더니 1년이 되니까 200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2년째가 되니까 500이 되고 3년째는 월 1,000만 원을 받고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옷가게를 21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그리고 제 에너지, 열정, 제 건강까지 모두 투자해서 20년 동안 제가 일을 했지만 단 한 번도 1,000만 원을 벌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연봉 4억을 벌 수 있는 이 자리에까지, 크라운 마스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뭘까요? 제 DNA가 확 바뀐 걸까요? 갑자기? 제가 능력이 확 생긴 걸까요? 아닙니다. 분명한 건 제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다면 저는 옷가게를 하면서 벌써 부자가 되어 있어야죠. 여러분도 지금 오늘 이 순간 내가 정말 부자로 살고 싶다,
나 성공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또 정말 평범한 많은 사람들이 이 애텀에서 이미 성공을 한 겁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저처럼 오늘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요. 오늘 그 한 사람은 바로 접니다 하시는 분은 본인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옷가게를 했는데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어요. 네. 옷을 잘 팔았을까요? 못 팔았을까요? 잘 못 팔았어요. 왜 잘 못 팔았을까요? 너무 잘 알아서죠. 제가 오래 이 옷가게를 하다 보니까요, 잘나서가 아니라 알 수밖에 없습니다. 원단도 아니고 염색 상표도 아니고 바느질도 아니고 부자재라고 합니다. 단추나 자크도 비싼 걸 쓰지 않았는데 저는 거기다가 좀 마취까지 붙여서 팔아야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음에 드시면 사세요. 잘 팔았을까요? 못 팔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애터미 제품은요, 자신 있는 겁니다. 제가 써보고 먹어보고 발라봤더니 너무 좋고 가격 너무 싸니까 가게 문을 열고 사람이 들어온다. 그럼 제가 뭘 해야 되죠? 옷을 팔아야 되잖아요. 옷가게 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제가 옷 팔 생각이 없습니다. 자꾸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해모 칫솔 금칫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속으로 내가 왜 이러지? 누가 시켰을까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30만 이렇게 되면 하루에 7만 원 정도 받는다 이런 것도 제가 몰랐을 때 자꾸만 제가 애터미 제품 자랑을 하는 겁니다. 제가요 이 프로폴리스는 조금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호주까지 유학을 갔다 온 학습지 선생님이 우리 딸아이가 자꾸만 입안에 염증이 생기니까 선물을 해주시더라고요. 액상 프로폴리스. 우리 아이가 이걸 바르면 한 두세 번 경기를 할 정도로 아파해요. 그리고 싹 낫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치약에 천연항생제 프로폴리스가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손님이 들어오면 자꾸 치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썼더니 입냄새도 너무 좋아지고 이 시린이도 굉장히 좋아졌다. 이거 한번 써보라고. 근데 그때 저희 가게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유행이었던 원단이 있었습니다. 포라폴리스.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네, 제가 어떤 날은 막 흥분해가지고요. 이 천연항생제 프로폴리스가 들어있다 이런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천연항생제 폴라폴리스가 들어있다 막 이런 날도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무식해도 여러분 크라운마스터 오실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요? 제가 써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 좋고 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치가 있고 귀한 걸 알게 되면 자꾸 전달하게 된다는 거죠. 회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죠. 화장품을 취급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미모 필요 없다. 여러분 이 애터미 사업을 하면 건강해지고요. 예뻐지고요. 또 기가 살아나니까요. 멋있어져요.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내가 이 제품을 정말 좋고 싸서 나도 모르게 전달하는 이 인간의 본능, 진심인 거죠. 진심.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나이도 필요 없고 몸무게도 필요 없고 남자도 필요 없고 여자도 필요 없고 학벌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딱 한 가지. 나는 돈을 벌지 않더라도 이 제품을 죽을 때까지 쓰겠다라는 그 인생 제품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 막 튀어나온다. 우리 집안 내력이다. DNA 구조가 그렇다. 있으세요? 우리 대부분 어때요? 없는 말 못하고 아쉬운 말도 잘 못하죠. 또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파는 데는 자신 있다. 판매의 달인이다. 돌멩이도 트럭에 다 싣고 다니면서 팔 수 있다. 혹시 없어요? 네 여러분 그럼 잘 팔지도 못하고 거짓말도 잘 못하고 뭐 어떻게 여러분 우리 애터미를 성공할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 제품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한 가지만 있으면 되고 그게 가장 최고의 스펙이라는 겁니다. 이게 국어가 가능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거 내 안에서 정말 이건 내가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전달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갈릴레오 기억나시나요? 네, 법정에서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기동설을 부인했죠. 그리고 돌아서 나오면서 뭐라고 하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다 이겁니다.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화 보면 제가 막 힐링이 되거든요. 최근에 본 게 기생충. 여러분 혹시 기생충 보셨나요? 굉장히 감동 있고 재밌는데 속 시끄러운 영화였습니다. 아마 보시면 자리에서 못 일어나실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의 자랑이죠. 봉보로 봉봉 봉준호 감독이 칸 영화제에서 최초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이 영화 제가 보고 온 다음에 조용히 그냥 그날 밤 잤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온 동네방네 다 전화하고요, 카톡 넣고요, 밴드에 막 올려서 꼭 봐야겠다. 근데 꼭 보라고 했더니 꼭 본 친구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별로 재미없던데. 그럼 제가 기가 확 죽을까요? 또 취향이 다른 애 나랑? 이거 끝납니다. 자존심 상할 일도 없어요. 바로 이 최고의 스펙인 내 아내. 난 정말 재밌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딱 올라가는데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펑펑 울진 않았지만 나도 저렇게 살고 있었는데 너무 계층간에 극복할 수 없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부자가 될 수 없었던 그게 바로 그 영화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눈물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일어나면서 나는 애터미를 만난 게 천운이었어,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제가 제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건 해모임 그리고 화장품, 제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제품을 써보면 내 안에 스펙이 생긴다는 거. 두 번째는 간절함. 이 간절함이 저에게는 성공 에너지였습니다. 들어보니까, 회장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부자가 될 일을 하지 않고 살았다는 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을 200% 아니 300% 용서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했던 게 아니었구나. 저는 살면서 원망이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제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왜 그랬어가 속으로 주체할 수 없이, 당신이 사고만 안 쳤으면 나는 그냥 살 수 있었는데, 내 노후자도 되고 또 내 딸아이 딱 하나인데 내가 얼마든지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었는데, 당신이 그때 한번 사고 치는 걸로로 인해서 나는 평생 빚 갚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원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회장님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결국 제가 선택을 잘못했던 거고, 제가 선택한 도구가 절대로 될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해야겠다, 할 수 있겠다 마음을 먹고요, 제일 먼저 했던 게 저의 현실 점검입니다. 저는 300 정도를 벌고 있었는데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전업으로 이 일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돈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제가 버틸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1년 안에 오토 판매사가 돼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1년 안에 오토 판매사가 되려고 하면 두 번째, 제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될 게 있겠죠. 제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유보를 시켜놔야 됩니다. 저는 맞벌이를 하면서도 제 남편이 먼 곳으로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시 반에 일어나서 돌솥밥에다가 밥을 해서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을 안 먹으면 돌아가시는 줄 알아요, 저희 남편. 그래서 누룽지까지 싹 해서 이렇게 들여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애터미를 하고 나니까 밤늦게까지 사람을 만나고 다니다가 집에 오면 쓰러져 자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벌써 출근하고 없어요, 남편이. 못마땅히 했지만 저희 남편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또 제가 이걸 만났을 때, 이 애터미를 만났을 때 저희 아이가 고2 2학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수험생이 되죠. 제가 우리 딸을 불러다 앉혀놓고 얘기했습니다. 엄마가 너의 미래를 위해선 수험생 엄마로서 해야 될 걸 못할 것 같아.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정말 따뜻한 밥 한 끼, 또 과일 한 쪽 챙겨주지 못한 거, 정말 마음 아프지만 지금은 그때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는 엄마가 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축구를 하는데 골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골을 어디서 넣어야 될까요? 왔다 갔다 끝나겠죠. 여러분, 혹시 꿈이 있으신가요? 네. 별로 없으시네요. 여러분, 꿈이 있으신가요? 네.
진짜로 내가 포기하지 않을 꿈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목표는요? 있으신가요? 네. 꿈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목표를 안 세우시는 분, 저는 내 꿈에 대해 아주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꿈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 목표는 저는 10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루에 무조건 10명 이상 만난다. 하루에 무조건 10시간 이상 일을 한다. 그리고 무조건 10만 포인트 이상을 한다. 이렇게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밥값을 못했기 때문에 밥 굶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가족의 대표로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세워놓은 이 목표를 해내야지 다시 제가 옷을 파는 일을 안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그 노동의 대가로 제가 수입을 받아서 평생 빚 갚고 살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해냈는데요. 사실 저에게 이 애터미를 알려준 제 스폰서는 제가 일을 할 줄 몰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잘 되는 가게는 아니었지만 또 안 되는 가게도 아니어서 늘 손님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해머에 먹어보라고 가지고 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분하고 저는 종합상가에서 그분은 죽가게를 하시고 저는 아드복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는 걸 다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어느 날 원데이가 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6시쯤 돼서 해가 질 때쯤 됐는데요. 두 집 다 아무런 손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주보고 이렇게 걸터 앉아서 지쳤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왜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는데 부자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언젠간 부자가 되겠지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희 두 사람 다 다단계에서 이렇게 성공하고 부자가 될 줄 몰랐습니다. 정말 말이 씨가 된 거죠. 그런데 제 스폰서와 저는 하나도 같은 게 없습니다. 혈액형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남편도 다르고 아이들도 다르고 정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한 가지 같은 게 있습니다. 뭘까요? 간절함. 이겁니다. 저희는 이렇게 살다가 죽기는 싫다라고 하는, 정말 꼭 부자가 되겠다는, 정말 꼭 성공하고 싶다는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은 힘들다, 어렵다, 하다가 그만두고 싶다, 스폰서 때문에, 파트너 때문에 줄을 잘못 서서 이런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저희가 포기하지도 않고 올 수 있었던 건 딱 한 개, 간절함. 이 간절함이 저의 성공 에너지였던 겁니다. 세 번째는 가치의 가치. 저는 한 번도 다단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팔자에 다단계 할 줄 몰랐습니다. 처음으로 애터미의 이 마케팅 플랜을 딱 들었더니요. 직급이 몇 개죠? 네, 7개. 근데 저는 6개라고 봤습니다. 왜일까요? 처음이 세일즈 마스터, 보통 우리가 판매사라고 부릅니다.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요. 이 애터미를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든지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판매사를 배워야 되죠. 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판매사를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내 파트너들을 판매사가 되도록 함께 띄워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판매사가 되면 님이라고 안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팀장부터 님이에요. 그죠? 팀장님, 국장님, 본부장님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 이 세일즈 마스터라고 첫 번째 직급은 직급이 아니구나. 이거는 베이스 배우는 거구나. 기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을 가야겠다. 너무너무 팀장이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트너들과 함께 딱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15일 동안 함께 뛰죠. 그런데 2주인데요. 제가 한 주, 첫 주를 딱 하고 포기해버렸습니다. 저는 혼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팀워크를 만들고 재지만력하는 걸 잘 몰랐습니다. 그냥 저만 잘하면, 저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비전을 본 크기도 다 다르다는 걸 제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비록 팀장을 재수하지만 그러나 내 파트너는 앞으로 절대 재수를 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공하는 파트너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제가 결단을 딱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저 말고 아무도 팀장 재수하는 파트너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훨씬 빠른 파트너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결국은 함께하는 가치에 가치가 있는 나만의 꿈이 아니고요. 너와 나의 꿈, 우리 모두의 꿈나무 꿈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가야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애터미를 만났을 때 50살이었습니다. 제가 어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를 하다 보니까 저는 어쩌다 어른이었더라고요. 이건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남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뛰면 직급도 하나 올라가고 수당도 배로 늘어나는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함께 같이 가는 일이라는 거죠. 네 번째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매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배우고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살다가 살기 어려워지니까요. 이 감사라는 말 자체가 제 안에서 실종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애터미를 만나고 자꾸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이 감사가요 어떤 날은 폭죽처럼 막 터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감사하니까 수당의 크기도 점점 커지더라는 겁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감사를 했던 게요, 제가 좌우로 소비자를 만들어 가고 있을 때 제 우측에서 제가 제 친구를 이렇게 달았는데 이 친구가요 어느 날 저에게 아무 말 없이 자가 구매를 한 거예요. 칫솔 한 통 샀더라고. 칫솔 3,900포인트를 스스로 산 겁니다. 제가 얼마나 이쁘던지요. 뽀뽀해줄 뻔했어요. 뽀뽀해줄 뻔. 그리고 제가 사람 하나만 소개시켜줘, 우측으로 한 명만 달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 스스로 가서 선크림, 폼크린징, 비비크림을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한 명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왜 소개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 제품이 워낙 좋고 싸기 때문에. 제 능력이 아니고요, 제품의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서 소비자가 소비자를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또 제 좌측에는 제가 이렇게 소비자를 달고 내려가는데 맨 위에 있던 저의 스폰서가 같이 함께 하니까 이쪽 줄에다가 이렇게 아는 사람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자기 우측에다가 누군가를 이렇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할 줄 몰랐던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일을 하러 나와서 두 줄을 막 키워가는 겁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날 제가 이 감사함이요 정말 폭죽처럼 막 터져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난 열심히 나 혼자 매일매일 옷을 팔고 또 팔았는데 절대로 제가 부자가 될 수 없는, 근데 여기는 함께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무한 단계이기 때문에 제 우측에는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화장품을 전달하고 써보라고 했더니 이분이 써보고 난 뒤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쓰는 화장품의 13분의 1밖에 가격이 안 되는데 제품의 질은 비슷하다고, 나 이거 남들에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길래 바로 제가 그게 사업이라고 같이 하자고 나왔습니다. 두 줄을 하다가 자기 친구가 이걸 써보더니 2배로 더 감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게 진짜냐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고. 그래서 이분이 본인이 하던 일이 있기 때문에 부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전달하다가 어디로 갔을까요?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캄보디아로.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에 회원을 가입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누구세요? 어디서 크게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두유노의 토미 이렇게 회원가입을 시켰을까요? 아니요.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일어나는 모든 매출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저에게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캄보디아에서 애터미가 조용히 그냥 있었을까요? 아니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제품은 발이 달린 게 아니고요, 날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말레이시아로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레이시아로 가는 줄도 몰랐어요. 센터가 생기고 알았어요. 그분이 팀장 간다고 해서 알았어요. 자, 그러면 말레이시아에서 또 어디로 갔을까요? 태국으로 갔습니다. 자, 태국에서 또 어디로 갔을까요?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베트남, 베트남에서 중국. 전 단 한 명도 회원가입 시킨 적이 없는데요. 자, 올해 말에 만약에 중국에 오픈이 된다, 애터미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매출이 다
그냥 원서버로 원마케팅으로 저한테 온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무한단계라서. 여러분 중에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13억 인구가 중국에 있으면 뭐해? 나는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죠? 저는요,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한단계라는 이 보상 플랜 때문에 저는 이 모든 것이 제 거로 인정받는, 그래서 여러분 애터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 난 말 잘 못해. 난 잘 팔지도 못해. 그런데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터미. 그렇죠. 제가 말한 거 아니고 여러분 선택하신 겁니다. 일단 하셔야 돼요. 그냥 살다가 나는 죽어도 괜찮아. 이런 분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꿈만 있어. 정말 내 꿈을 이루고 싶어. 이런 분들은 애터미가 답이라는 겁니다. 제가요 처음에 이렇게 세미나에 와서 잘 들어보니까 성공하신 분들의 말이 똑같더라고요. 바로 시스템. 어느 날 나는 누군가로부터 애터미 제품을 전달받아 썼더니 너무 좋고 싸서 이걸 알리고 이런 세미나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왔더니 성공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고 아 그러면 나도 이 시스템에 빠지지 말고 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몸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옷가게를 하다 보니까 이 위가 다 망가져서 정말 멀미를 심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에 오다 보면요 휴게소에 내려서 막 토를 하고 붙이고 멀미약 먹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다 보니까요 이 세미나가 똑같은 겁니다. 지금은 여러 강사가 하시지만 제가 다닐 때는 회장님 혼자 하셨습니다. 나중에 외우겠더라고요. 아 저 때쯤이면 우리 회장님이 벗는다 슈트를 그리고 그때는 네, 아라라싼 얘기를 하셨어요. 신앙 얘기를 2시간 하십니다. 아 요때쯤 되면 사람들이 나가겠구나. 이거 듣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여기를 계속 이렇게 멀미를 심하게 하면서 와야 되나? 아, 나 바보도 아닌데 다 외우겠는데 이제.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그 정이품송 속리산을 다닐 때 그 정이품송을 딱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수많은 성공자들이 이 길을 계속 다니면서 결국은 자기 꿈을 이루었구나. 그러니까 이 길이 꿈길이구나. 나도 이 길을 다녀야지. 그리고 여러분 몸값이 수십억인 스포츠 스타들 평상시에 뭐 할까요? 공 던지고 받고 때리고 달리고 막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기초훈련 하죠. 재밌을까요? 그 지루한 반복이 재밌을까요? 왜 하는 걸까요? 그게 결국 필드에서 자기의 몸값을 좌우하는 실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다면 나도 계속 여기에 와야 되겠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딱 바꾸니까요 여러분 제 멀미가 그쳤어요. 약을 먹지 않고 붙이지 않아도 이 세미나에 올 수 있었어요. 결국은 제가 이 꿈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가지니까요 제 몸이 제 꿈을 따라와 주더라고요. 또 제가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계속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성공을 하시면 이 무대 위에 올라오시더라고요. 아 그럼 나는 저 무대 위에 꼭 올라가리라. 나는 꼭 성공해서 저 무대 위에 서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이 무대 위에 따라 올라왔습니다. 아무도 저를 볼 수는 없었어요. 투명 인간같이 오늘은 이 성공자 옆에 내일은 저 성공자 옆에 이렇게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직급자가 되니까 이제 티켓을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꼭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죠 세미나에. 네, 꼭 늦게 성공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일찍 오면 네, 어디가 아프신가 봐요. 꼭 늦게 와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 제가 티켓을 나누어 주다가 음악이 딱 나온다. 그럼 제가 동작 그만 일시정지 벽에 딱 기대어 서서 저는 그 성공자를 따라서 이 무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제가 3년 동안을 했더니 3년 만에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서 제가 실제로 이 무대 위에 서는 날이 오게 된 겁니다. 정말 한 줄을 꿈꾸고요. 생생하게 제가 머릿속에 그리니까 제 꿈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이 감사하면 생각나는 세 분이 있습니다. 제가 쓰리박이라고 합니다. 누구냐면 눈치채셨겠죠? 네, 박한호 회장님. 이분이 없었다면 제가 애텀을 만날 수도 없었고요. 또 한 분은 저의 스폰서이신 박 땡땡 스폰서님. 이분이 저에게 오지 않았다면 행운임을 들고 그때 전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옷가게 하고 있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전 지금도 빚을 못 갚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성형을 하셨던 안 하셨던 저희 스폰서님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혼자 오신 분이요. 아, 내가 점을 봤더니 오늘 여기 가라고 했어. 결제를 봤더니 오늘 여기 가래. 좋은 일 있다고. 그래서 혹시 오신 분, 나 혼자 왔다. 내 발로. 한 분 있으세요? 와.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게 오셨어요? 그 누군가가 오라고 한 번 얘기하셨나요? 오라고 또 오라고 계속 오라고 나중에 협박하죠. 안 오면 인연을 끊는다. 이래서 협박당하고 오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분이 여러분 싫어하면 오자고 했을까요? 여러분 미워한다면 오자고 했을까요? 왜 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하고 같이 투자받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여러분 잘 사신 거예요. 적어도 누군가에게는요 사랑받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 여러분을 좋아했기 때문에 여기 그렇게 오자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정말 이 애텀이라는 기회를 잡고 내 꿈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성공하셨다 생각하시고 그분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그 귀인분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당신은 저희 친정어머니십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저희랑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요. 매일 와서 오셨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오셔서 제 앞에서 오셨습니다. 왜 하냐고. 네가 왜 다단계를 해야 되냐고. 내가 동네에서 지나가면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한다고. 저 집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 다단계 빠졌다고. 저는 한 명도 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 엄마는 왜 그렇게 누군가가 손가락질을 하셨는지 저에게 만족하고 살라고 아끼고 살라고 다 비치고 산다고 왜 그렇게 다단계를 하냐고. 엄마 이거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엄마도 제품을 써보면 알게 돼요. 저희 어머니는 된다. 남에게 피해 주는 건지 아셨죠? 그리고 사위가 한번 사고치고 이 딸이 다단계까지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많이 우셨습니다. 근데 결국 제가 총장 갈 때, 로얄 갈 때, 또 제가 크라운 갈 때 눈물로 이 세 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분이 저는 세 분이었습니다. 네, 이성현 박사님. 네, 천박한 부자가 되지 마라. 정말 나누고 또 멋진 신사숙녀가 되라. 그리고 자세가 전부 다 계속 얘기해 주신 우리 이성현 박사님. 그리고 저에게 이땡땡 스폰서님. 정말 정확하게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분 저희 남편입니다. 이자 철자 쓰시는 그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왜 감사할까요? 네, 사고 쳐주셔서. 근데 저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성실히만 살면 적금 붓고 조금 남으면 또 아파트도 사고 또 조금